미국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막 사인을 하시는 경우들 되게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법대로 양쪽이 사인한 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변에서 좀 원위치를 시켜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정입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에스크로우 컴퍼니라는 소리를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이 에스크로우 회사는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우 회사는 좀 다소 생소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주에서는 에스크로우 전문 변호사가 에스크로우 일을 하고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에스크로우 컴퍼니에서 일을 합니다.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에스크로우 회사라는 것은 양쪽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제3자의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제3자가 관여해가지고 공정하고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우 컴퍼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뉴트럴 포지션, 그러니까 중립적에 있어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에스크로우 회사는 셀러가 원하는 회사로 합니다. 거의 다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셀러스 초이스라고 하죠. 셀러가 원하는 에스크로우 회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우 회사는 살짝 판매자 쪽에 유리하게 기우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이때 훌륭한 바이어 에이전트는 이걸 제대로 항변하고 대변해서 좀 원위치를 시켜놔야 됩니다. 바이어를 대변해서 원위치를 좀 시켜놓는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되게 좀 쉬운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클로징 날짜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는 카운티가 놉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놀죠. 이 일 처리를 하는 이제 사람 등기 이전을 하는 공무원들이 다 놀죠. 그래서 일요일은 클로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의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금요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월요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바이어는 금요일 클로징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 클로징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이사를 하기를 원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어는 셀러의 경우에는 주말 동안 이사를 하고 월요일 날 키를 주고 끝내기를 원하죠. 이건 아주 단순한 예인데요. 다음에 시간 되면 이런 분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크로우에서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쪽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인한 서류들 있잖아요. 처음에 오퍼 쓸 때 사인하고 이런 서류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RPA, Purchase Agreement, 그러니까 Offer 그런 거요. Counter Offer, Addendum, 좌우지간간에 에스크로우 열기 전에 바이어가 셀러,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서로 사인한 서류들을 에스크로우에 보내집니다. 이 서류들이 에스크로우 컴퍼니에 도착하면서 에스크로우가 열리는 겁니다. 영어로는 오픈 에스크로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우가 연다,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에스크로우에서는 에스크로우 인스트럭션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바이어하고 셀러,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렇게 사인한 서류들 있잖아요. 그거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사인하고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사인한 내용이 모두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스크로우 인스트럭션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쪽 구매자와 판매자가 처음에 사인한 거요. 사인한 것보다는 에스크로우 인스트럭션이 더 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근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퍼 쓰면서 처음에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크로우 인스트럭션에서 그냥 에스크로우 컴퍼니에 미국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막 사인을 하시는 경우들 되게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에스크로우 인스트럭션을 사인하기 전에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를 들어드리면요. 오퍼에 처음에 쓸 때 예를 들어서 이걸 100만 불에 썼다. 그런데 에스크로우 인스트럭션에서 195만이 됐다. 그러면
법적 구속력은 195만인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이 더 크게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숫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 나와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뭐 해주는 거 받는 거, 요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더 체크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서류 부분에서요,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퍼 처음에 뭐 이렇게 얼마에 사겠다 쓰는 거죠. 뭐 셀러는 이건 얼마는 안 되고 뭐 얼마에 다시 해달라, 혹은 뭐 네가 요구한 이런 부분은 못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바이어가 또 아니야, 이건 말고 이거 좀 더 해줘, 뭐 이런 식의 뭐 바이어스 카운터 오퍼 들어가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어덴덤 같은 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서류들이 에스크로 컴퍼니로 다 보내집니다. 그러면서 에스크로가 열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에스크로가 열리는 겁니다.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서류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 게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크로에서 하는 일은 바이어의 디파짓을 복원합니다. 분쟁이 생기는 사태를 대비해서 디파짓을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에스크로 회사에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나는 이게 내 거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서류대로 법대로 양쪽이 사인한 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디파짓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바이어가 융자를 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구매자가 융자하는 은행 쪽에 보내줍니다. 뭐 디스크로저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세금 관계 혹은 무슨 HOA, 그러니까 관리비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뭐 각종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셀러 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 바이어 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 뭐 내추럴 하자드 리포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서류를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 서류들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에스크로 안에서 들어갔을 때 바이어가 체크해야 되는 서류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정산 하는 거는 에스크로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돈의 뭐 직접적인 관여, 뭐 어느 쪽이 더 받고 어느 쪽이 덜 받고 뭐 등등 뭐 이렇게 돈이 직접적으로 관여되니까 에스크로가 중립적인 역할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나 뭐 HOA 뭐 이런 것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짜를 맞춰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월 15일 날 에스크로가 크로징해서 집이 팔린다면요. 10월 15일 이게 크로징 날짜입니다요. 10월 15일 이전은 셀러가 살게 되는 거고요. 10월 15일 이후는 바이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HOA, 그러니까 호머너스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관리비를 100불을 먼저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15일 동안은 이 셀러가 살았고 뒤에 15일 동안은 바이어가 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이게 공간이 부족해서 좀 다음 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9월 15일 날 에스크로가 오픈을 했다 손 치고요. 10월 1일 날 뭐 내야 되는 돈, 뭐 호머너스 어소시에이션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 돈을 셀러가 냈다고 손 칩시다. 그리고 집이 소유권 이전을 한 거, 그러니까 클로즈 오브 에스크로가 된 거는 10월 15일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30일이 있고, 그리고 11월 1일이 되면 또 100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있잖아요. 셀러가 돈을 100불을 냈어요. 그리고 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바이어가 또 15일부터 31일까지 사는 거죠. 바이어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이 100불에 대한 돈을 안 내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이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셀러는 이미 100불을 냈으니까요. 바이어한테 50불을 받아서 이 50불을 또 셀러한테 주는 요런 일을 하는 겁니다. 돈 정산을 한다는 게. 다 마찬가지고요. 그 세금도 마찬가지고 무슨 호머너스 어소시에이션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뭐 또 내야 될 게 있나?
뭐 예를 들자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산을 해가지고 날짜에 딱 맞춰서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8일 날 클로징을 했다. 그러면 10월 18일 날짜로 기준을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계산을 해가지고 이쪽은 바이어가 살았는 거, 이쪽은 셀러가 냈는 거,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셀러가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안 내고 살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이어한테 먼저 받고 그 에스크로에서요, 바이어한테 먼저 받고 셀러한테 내주게 한다든지 뭐 그런 돈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복잡한데 뭐 요거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은 에스크로에서는 구매자, 그러니까 바이어가 에스크로 쪽으로 뭐 다운페이 금액을 보내죠. 그리고 은행 융자금도 에스크로 회사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 셀러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 에스크로 회사에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모아서 다 정산을 한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것저것 돈들 다 정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크로 회사에서 셀러 쪽으로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뭐 여하튼 돈을 다 받은 다음에 타이틀 회사에서는 카운티에 리코드, 그러니까 등기를 오더합니다. 카운티에서 등기가 되는 순간에 소유권은 셀러한테서 바이어한테로, 그러니까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 날짜에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레코딩을 해주는 일도 타이틀 회사와 에스크로 회사에서 해주는 겁니다. 양쪽이에요. 바이어는 바이어한테 갈 돈다, 셀러는 셀러한테 갈 돈다, 뭐 HOA, 뭐 세무서 뭐 이렇게 가야 될 돈이 다 가고 난 뒤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크로를 클로징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close of escro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크로 클로징 한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어 쪽에서 뭐 다운페이 받을 거 받고 셀러한테 받을 거 받고, 에스크로 회사는 셀러한테 팔았는 돈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셀러가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 회사에 갚아야 될 돈이 있겠죠. 그 돈 갖고 뭐 HOA에 뭐 내야 되는 돈, IRS, 그러니까 이거 세무서에 내야 되는 돈 뭐 등등 이런 걸 에스크로에서 다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셀러한테 이제 그 셀러가 원래 받을 돈 이걸 보내주고요. 그리고 요 내는 돈들 중에서 있잖아요. 돈들 중에서 이렇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남는 돈이 200-300불, 400-500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은 끝나고 난 뒤에 바이어 쪽으로 줍니다. 그래서 클로징하고 나면 보통 돈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거든요. 에스크로에 부족하면 클로징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고 나면 보통 바이어 쪽으로 뭐 500불, 300불 뭐 이런 돈이 좀 들어갑니다. 뭐 꽁돈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꽁돈은 아닙니다. 다 낸 돈 이렇게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에스크로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큰 회사들 기준으로 그 가격을 드립니다. 뭐 좀 이렇게 좀 깎아달라면 깎아줄 수도 있고요. 뭐 좀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집값이 30만 불일 때, 뭐 900에서 한 1000불, 집값이 50만 불일 때, 뭐 1500불에서 1500불 정도 사이, 집값이 100만 불일 때 한 2500불, 뭐 집값이 150만 불일 때, 뭐 3600불, 이 정도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에스크로 베이스 가격 계산하는 거는 매매 가격당, 그러니까 매매 가격 기준으로 해서 1000불당 2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큰 회사 기준입니다. 뭐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이후로는 매입자를 위한 에스크로 안내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뭐 에스크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건데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뻔한 내용입니다. 뭐 집을 뭐 조만간에 파신다든지 집을 조만간에 사신다든지 이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